남자가 그대를 쳐다봅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졸고 있네요. 얼마나 더 가르쳐야 내 말을 믿겠니? 내 말을 듣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경찰아. 네, 시작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험 공부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수험 공부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결과가 굉장히 크게 와닿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으면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그리고 방향성 상실처럼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거는 강해준 그 남자의 활용법 따단. 이제 제 커리를 타시는 분들에게 강해준 그 남자를 잘 활용해라. 그래서 이제 저를 좀 잘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방향을 많이 상실했을 텐데요. 제가 주말간에서 시험 끝나고 지금까지 인강을 수강해 주시는 분들과 실강 수강해 주시는 분들 다 합쳐서 정말 한 200여 분의 이상 분과 지금 전화도 하고 상담도 만나서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과 좀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필기노트와 기출문제집. 제가 필기노트는 강필로라고 이름 지었고, 기출은 강기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OX까지. OX는 강백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강 시리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재밌게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요, 주력은 당연히 강필로와 강기천입니다. 불문율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상황이든 강필로와 강기천이 주력입니다. 주력이라는 것은 여기 횟수를 제가 써놨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다음 회차까지 무조건 5번은 그래도 봐야 된다. 그게 주력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요, 무조건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강필로하고 강기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야 되는가를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이 주력 교재는 말 그대로 메인 선수입니다. 메인 선수는 당연히 꼼꼼하게 5번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됩니다. 5번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크게 와닿을 수 있을, 크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시다 보면 점점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양을. 그래서 주력 교재는 몇 번? 5번. 그러면 보조 선수들은 뭐가 있는가? 보조 선수라고 해봐야 많지 않죠. 뭐 기본서나 OX 또는 모의고사. 요 정도가 보조 선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 선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보조 선수는 여기 횟수처럼 1, 2회 독이 적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의 200여 분의 분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공통점, 어떤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한 공통점은요, 점수가 잘 나오시든 점수가 안 나오시든 해독은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점수가 뭐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이 필기노트와 기출을 뭐 어떤 분은 10회독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5회독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써놨지만, 어떤 분들은 뭐 10회독, 어떤 분은 또 12회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필기노트나 이런 거를 뭐 10회독까지 안 했지만 그래도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77.5, 80점까지 고득점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미리 전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아니어도 점수가 잘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소수이고, 제가 이제 표본과 통계를 내보니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잘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점수가 안 나오더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일단 첫째, 필기노트와 기출을 주력으로 삼은 것은 맞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5회독, 6회독, 7회독까지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보조 선수들 교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예를 들면 한 학생의 말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면, 제가 필기노트를 회독하는데 아는 것만 계속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들을 때 한번 회독했던 거를 다시 한번 회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수험 공부라는 기간 총 합쳐서 기본서를 2번 회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시험 준비를요. 이 학생은 작년 2차 끝나고 필기노트 6회독, 그리고 뭐 기출 한 4회독 정도, 그리고 기본서 한 2회독 정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들으면서 기본서 한번 정리했고요. 그리고 필기노트를 달달 외우다가
이것만 너무 아는 것만 보는 것 같아서 가서 기본서를 한번 더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효과가 뭘까요? 그랬을 때 효과는 필기노트에서 안 보이던 부분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필기노트만 13번을 보는 반면 그러면 한정지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전혀 손을 못 대겠죠. 그러나 필기노트는 어디까지나 요약서입니다. 세상에 어떤 요약서도 기본서보다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서와 요약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기노트를 회독하신 분들과 필기노트를 회독하면서 기본서 한두 번을 읽으신 분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차이는 기본서 한두 번을 읽은 자와 읽지 않은 자. 여기에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OX 지문은 왜 해야 될까? 기출을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필기노트와 기출문제집만 딱 봤을 때 시험이 쉽게 나온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내년 1차 시험은 쉽게 나옵니까? 어렵게 나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떤 강사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시험이 쉽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요 두 개만 놓고 강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험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이번 24년 1차 때 시험이 그래도 중정도 난이도였습니다. 근데 24년 2차 시험은 어려웠죠. 이때 시험이 어렵다 쉽다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 25년 1차 시험이 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4년도 8월 30일입니다. 예, 지금 시점 기준으로 시험이 어려울지 쉬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놓은 것처럼요. 그래도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를 전제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고요. 시험이 쉽게 나오면 정말 초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력은 필기노트와 기출입니다. 이건 주력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회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권하는 건 기본서를 한두 번 읽어주십시오.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범죄처벌법도 20만 원 이하 방광 표출, 20만 원 이하 주거시는 90% 학생들이 압니다. 근데 방이 뭔지, 광이 뭔지 이 원문을 읽은 학생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원문 한 번만 읽어도 잔상이 남습니다. 그거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필기노트 기출을 정말 주력으로 그냥 보십시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본서를 한두 번 정도만 회독을 해주십시오. 읽어보시면 굉장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출은 아무래도 빠진 지문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출은 출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출제자분들은 기출에 있는 것도 내시지만 30%는 개발해서 문제를 내십니다. 이번 24년 2차도 그런 문제가 상당했죠. 그래서 신설 법령이라든지 기존에 안 나왔던 포인트라든지 이런 예상 지문들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근데 OX는요, 총론 기준으로 1000지문밖에 안 됩니다. 1000지문이라면 사지선다로 250문제.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250문제가 사지선다로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갭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000지문에서 한두 지문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이 OX 지문을 꼼꼼히 받는가 안 받는가. 그분들은 당연히 기출은 숙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거를 받는가 안 받는가. 보통 OX는 언제 봐야 되냐면요. 기본 심화 과정에서 보시면 됩니다. 기본 심화 과정에서 기본서로 회독을 할 때 OX를 보시면 금방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랑 심화 강의 들어가서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는 당연히 나중에 이제 점검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앞으로 필기노트와 기출을 주력으로 봐야 된다. 그러나 기본서 한두 번 정도 읽어보는 수준으로 보고 OX도 본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해준 그 남자의 활용법을 영상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앞으로 대비하는데 좀 방향을 또 상실했다. 그러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들 화이팅! 화이팅!